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역사적인 평양 공동선언에선 남북 정상이 주요 철도와 도로 연결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교통과 물류의 기종착점으로 부산의 지정학적 이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입니다. 인적, 물적 교류의 기반이자 경제 협력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착공 시기를 올해 안으로 못 박으면서 육상과 해상을 잇는 기종착지로서 부산의 지정학적 위상은 더욱 확고해지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북한 경유 부산발 유럽행 열차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철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텐데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출발역인 부산이야말로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 분야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 어로구역 설치에 합의하면서 부산 지역 수산업계도 북한 수역 입어 등 대체어장 확보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수산업계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정부의 우리 근해오선의 북한 수역 입어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 서해 경제 공동 특구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남북 경협 규모는 개성공단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덕 통상을 중심으로 부산의 몇 개 기업이 개성공단의 공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2년여 만에 공장 재가동이 가시권에 들어가면서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직접 초청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한반도 평화 무드 속에서 체육 분야 남북 교류에 신호탄을 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다대항으로 들어오는 만경봉호. 수백여 명의 부산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한 응원단을 반깁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은 분단 이후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로는 최초로 북한 선수단이 참가해 남북 체육 교류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북한 응원단은 어딜 가나 큰 환영과 함께 화제를 모았고 북한 선수들도 메달 33개, 종합 9위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참가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는 부산 체육계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부산시는 다시 한번 남북 체육 교류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선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 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거나 남북 단일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엔 코리아 오픈 대회가, 2020년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가운데 스포츠 교류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고 또 단일팀을 구성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부산시는 그 이듬해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6년 만에 찾아온 남북 교류 협력 기회에 부산 시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주로 취업 고충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부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을 앞두고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모여든 청년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기업에서 막 대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부산에 우리가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에 이렇게 오세요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불안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자리. 줄어든 일자리에 중소, 중견기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도 늘고 있지만 동시에 걱정도 쌓여갑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혜택을 많이 주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들을 만난 김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겐 3년간 정부와 기업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갑을병정의 하청, 지하청까지 내려오던 제도도 이제는 2단계, 3단계 이상 못하게 중소기업이 좀 허리가 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요. 하지만 청년들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8,300원대로 오르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더 벌게 되어서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블라인드 채용 정말 말은 좋은 것 같은데 학교도 안 보고 다른 것도 안 보고 오로지 그 사람이 해낸 것들만 보겠다. 강원랜드 비리, 하나은행 비리 계속해서 그게 떠오릅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는 관련법 정비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는 기업은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부산의 산업 구조에 맞는 맞춤형 취업 대책은 실종된 토론회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1단계 기반시설 사업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당초 2022년으로 예정됐던 경관수로 호환공사와 교량, 요트, 마리나 등 각종 기반시설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역과 국제여객 터미널을 잇는 공중보행로는 오는 2020년까지 준공하고 환승센터 설계 용역은 올해 국제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추석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엄공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88건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들깻잎 등 88건 모두가 잔류 허용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산물 88건 중 채소류 4건, 과일류 2건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으나 허용 기준 부적합 품목은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아동 수당 지급 시기에 맞춰 오는 21일 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2명 이상 소득 하위 9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는 21일에는 신청자 가운데 조사 완료된 11만 명에게 아동수당이 첫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2달간의 선정 기간을 거쳐 9월분과 함께 10월에 지급됩니다. I met you in the dark